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경복과학기술의 현효진 책임입니다. 제목이 죄송합니다. 휴먼 인지용 레이더입니다. 여기 레이더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이도가 다가옵니다. 국방에서 많이 쓰이고요. 이제 최랑에도 많이 쓰이는데, 제가 기업체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연구자들이 가지는 약간의 저주 같은 건데, 기술이 굉장히 좋다고 절대로 제품이 잘 팔리는 거 아니고요. 기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 정도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데라고 해도 기업체에서는 야 이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레이더라는 기술을 어떻게 폭넓게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지냈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기술을 뭐 업체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기술의 내용의 알고리즘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얘가 어디에 쓸 수 있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는 건데, 15분 동안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담 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를 소개하라고 해서 뭐 이렇게 잔뜩 넣어놨는데요. 뭐 사진도 넣어놨는데요. 제가 주로 하는 연구 분야는 휴먼 차량 인식 분류, 레이더 카메라 융합,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는 휴먼 인지 알고리즘입니다. 저희 랩도 있고요. 제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레이더를 하는데,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 키워드에 현유진 레이더를 치면 나오니 그걸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짝 홍보해드렸습니다. 기술 계열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레이더, 저렇게 약자가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레이더 그러면 생각나는 거 뭐 사드,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최근에 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생각나고요. 어렵다 이렇게 나는데요. 전파 모양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전파를 싼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레이더는 간단합니다. 전파를 쌓아서 받은 신호를 가지고 신호를 분석해서 뭔가를 알아내는 건데요. 레이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딱 이겁니다. 쏜 신호를 받아보니 다 반사되더라. 단점은 다 반사된다는 겁니다. 너무 다 반사돼가지고 정보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이제 연구자가 필요한 건데요. 레이더는 거리는 이렇게 탐지합니다. 전파를 쌓아서 초를 잽니다. 이렇게 시간초를 딱 재서 갔다가 오는 시간을 재면 그 시간 간격이 거리로 되고요. 과속하면 경찰이 총 쏘는 거와 똑같은데요. 전파를 쌓았더니 움직이는 차량은 주파수가 변합니다. 얼마나 변화를 가지고 속도를 탐지합니다. 이게 약간 낯선데요. 수신안타 두 개를 가지고 전파가 도착하는 순서를 잘 보고 관찰해서 각도를 재는데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우면 제 같은 연구자들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 개를 다중타켓 환경, 노이즈가 많은 환경, 클러터가 많은 환경에서 실제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반사됩니다. 그곳에서 인포메이션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카메라야 레이더를 분석해 봤는데요. 물론 카메라 하시는 분들이 카메라가 좋다고 우기실 테고요. 제같이 레이더 하는 사람은 레이더가 좋다고 우기는데 둘 다 장단이 있는 겁니다. 레이더와 카메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레이더는 거리를 재는 것도 속도를 재는 것도 각도를 재는 것도 물리적 값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잽니다. 카메라는 픽처를 찾아서 추정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탐지하는 속도가 굉장히 우수하고요. 속도 정밀도도 우수합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의 민감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조명이 꺼져도 탐지할 수 있거든요. 비가 조금 와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겁니다. 그렇다면 휴먼 인지에 적합한 것은 과연 카메라인가 레이더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카메라가 아주 우수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홈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이 등장하면서 홈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카메라 해킹 문제가 등장한 거예요. 사람들이 카메라의 정서적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야, 카메라까지 성능은 아니더라도 좀 사람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센서가 없을까 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최근에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이더 센서로 카메라만큼은 아니지만 휴먼을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IoT 센서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굉장히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디스트가 이 레이더 기술을 휴먼 인지라는 기술을 한번 확보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차량용 레이더의 기본적 개념인데요. 레이더는 전파를 사람으로부터 반사된 신호를 가지고요. 거리라는 걸 재고요. 중심선에서 얼마나 떨어진 각도를 재고요. 속도를 재고 이동 방향을 재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용화의 레이더의 출력물입니다. 근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얘가 사람인지 아닌지 알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는요. 거리 필요 없어요.
각도 필요 없어요. 속도랑 사람인지 아닌지만 알면 좋겠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이요? 속도도 필요 없고 누가 움직이는 놈이 있는데 사람인지 아닌지만 알면 좋겠다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연구자들이 이런 모든 인포메이션을 몽땅 집어넣어서 상용화하려고 그러니까 상용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인포메이션만으로도 상용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레이더의 방식은 거리, 각도, 속도가 재어졌다면 이제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한번 알아보는 기술을 추가해서 상용화를 시켜보자는 게 제 내용이고요. 기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그리는 그림이 보통 레이더 센서의 그림들입니다. 제가 차량용 레이더를 구글에 뒤져서 가져온 그림이고요. 모든 레이더가 이런 그림은 아닙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총 5개의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이돔, 안테나, 송수신단, 신호처리단, 하우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레이돔은 카메라 센서의 유리와 같습니다. 안테나는요 카메라 센서의 렌즈고요. 송수신단은 카메라 센서의 시모스 회로입니다. 그리고 신호처리단은 알고 계실 거고요. 하우징은 껍데기입니다. 저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디스트가 저런 하드웨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는 철저히 제품화 레벨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카메라와 달리 카메라는 렌즈를 사오고 센서를 사오면 쉽게 신호 처리라는 굉장히 큰 이슈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레이더는 조금 다른 접근법이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안테나와 송수신 모드를 스펙이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레이더를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저희 디스트에서는 이러한 송수진단의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응용 분야 맞춤형으로 이게 스펙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히의 노하우는 신호처리단입니다. 신호처리단은 휴먼을 탈 때 그러니까 탐지를 하는데 거리, 속도, 각도를 잘 탐지하고요. 이 탐지하는 놈이 움직일 때 이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가를 트래킹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차량용 레이더와 같이 상용화된 레이더입니다. 거기에 제 기술을 얹습니다. 그걸 가져온 걸 가지고 휴먼이냐 아니냐까지 한번 구별해보자가 이제 저의 기술이고요. 거기에 핵심 알고리즘과 특허 노하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바라보면요. 이러한 하드웨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를 만들면에 있어서 응용 분야 맞춤형의 파라미터 설계를 해야 됩니다. 하드웨어 설계를 하면서 그걸 반영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호 처리단의 탐지 알고리즘, 추적 알고리즘, 휴먼 인지 알고리즘의 세부 블록을 그려놨는데요. 이 3단계의 과정을 가정하는 통해서 타켓의 정보를 추천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출력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느냐. 존재 여부, 거리 위치, 시선 속도, 각도 위치, 이동 방향, 객체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게 6개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존재 유무와 객체의 종류, 제 같은 경우는 현재는 휴먼인지 아닌지 많은 겁니다. 존재 유무와 객체의 종류만 알 수도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조합들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6개를 몽땅 뽑으려면 비싸집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기술의 특장점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는 휴먼 인지 분류 기술인데 이 그림은요 실제로 실험을 측정한 레이더로 측정한 겁니다.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도플러라는 속도 정보인데요. 차량은 지나다녀도 하나의 포인트로 되어진 속도 정보들이 나오는데 휴먼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움직일 때 5가지의 컴포넌트가 움직입니다. 2개의 팔과 바디와 2개의 다리. 이 5개의 컴포넌트보다 다양한 도플러 성분이 나옵니다. 이 그림만 보면은 뭐 휴먼이랑 차량이나 구별하기 쉽네라고 할 수 있고 당연히 쉽습니다. 저 그림만 보면 그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많은 시간들을 관찰하면서 어떻게 휴먼인지 사람인지를 구별한다면 제품화 레벨에서 좀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 힌트 낸 아이디어는 저는 최대한 빨리 딱 2개의 프레임만 가지고 사람인지 휴먼인지를 구별하겠다는 게 제 아이디어고 특허를 냈고 원래 논문을 실는 겁니다. 딱 2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특정 벡터를 추출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냐 그 외이냐입니다. 사람이냐 그 외이냐. 그런 걸 뽑아내는 게 알고리즘이고요. 두 번째 특징점은요. 레이더를 쏘면 다 반사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양한 클러터 성분들이 나오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사람이 움직이는데 이게 실제로 철판이거든요. 철판이 2개 붙어 있으면 사람부터 반사되는 신호가 굉장히 유효해서 철판에 마스킹됩니다. 2개를 분리해내야 되겠죠. 그 분리해내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상용화에 관계되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응용 분야면 맞춤형 레이더 시스템을 설계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레이더를 써야 되느냐? 뭐 영어로 적혀 있어서 좀 더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경찰들이 쓰는 도플러 레이더입니다. 차량용 레이더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도플러 레이더는 존재 여부, 타겟의 존재 여부, 속도 방향밖에 모릅니다. 물론 2개의 레이더, 차량용의 2개의 쓰는 레이더는 거리, 속도, 방향, 각도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메인 알고리즘인 휴먼 인식 기술은 도플 레이더를 쓰든 차량용 레이더에서는 FMCW 레이더를 쓰든 모두 가능합니다. FMCW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칩이 상용 칩이 다 나와 있고요. 도플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상용 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상용 칩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적용 분야입니다. 가장 관심 있는 적용 분야. 빌딩 조명.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이 실내에 있을 때는 조명을 켜고 실내에 없을 때는 조명을 꺼버리는 스마트 에너지 침입자 감시. 최근에 제가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서 들어오는데 비가 왔어요. 근데 비 때문에 도플러가 발생해요. 비가 오면.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자꾸 감지가 돼요. 근데 제가 제 알고리즘을 쓰면 비와 사람은 그냥 구별됩니다. 왜? 사람이 가지는 특징 배터리를 다 뽑아냈거든요. 그다음 보안 카메라. 항상 카메라를 켜놓을 필요가 없어요. 아주 저전력 파워의 레이더만 가지고 사람이 들어올 때만 카메라를 켜자는 거죠. 보안 가로등.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하는 게 예를 들어 태양열을 가지고 조명을 켜고 있어요. 태양열을 가지고 조명을 켜는데 굳이 차가 지나다닐 때는 조명을 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그 어두운 골목길에 사람이 지나갈 때만 조명을 켜고 싶으면 알고리즘을 쓰면은 그리고 설사 조금씩 동작 오류가 난다고 해도 뭐 생명이 지장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올 때만 잘 켜주면 돼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자동 출입문, 가전 응용. 가전 응용은 최근에 저한테 또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음량 시스템.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스피커를 지향성으로 틀어줄 수만 있다면 나한테 소리가 포커싱 될 수도 있습니다. 사각지대 탐지. 차가 시동을 켜는데 뒤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경우에 특히 애기들은 작아서 카메라로 잡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스마트 시티에 관계되는 스마트 시티가 그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전하긴 도시를 만들어서 함께 잘 살아보자. 이런 게 스마트 시티인데 당연하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드릴 말씀은 사람이 중심인 맞춤형 서비스를 이 레이더 센서를 가지고 최대한 빠른 속도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분야는요. 기타 감시 측정 분야인데요. 이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동 타겟의 거리 속도, 각도도 탐지하고요. 정밀 거리 속도도 탐지하고요. 스마트 IoT 센서 연동 가능한 모든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물탱크에 이 줄자를 재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탱크의 높이를 잰다든지 아주 정밀하게. 제가 최근에 밀었는데 이게 잘 업체가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태클을 낸 게 뭐냐면 레이더를 이용해서 볼링의 궤적을 분석하자.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의 볼링을 그 성능을 향상할 뿐 아니라 아마추어 볼링 선수들에게 재미있는 자기의 볼링 공의 궤적도 한번 알려주자는 것도 특허도 냈는데 뭐 그렇고요. 밑에 모빌리티 응용이라는 로봇 탑재, 드론 탑재뿐만 아니라 IoT 센서까지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 동향인데요. 2015년 조선일보에서 다음과 같은 언론이 나왔습니다. 실생활 속에 들어오는 레이더 기술, 레이더 기술이 엄청나게 될 것 같았다는데 저도 믿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전단 센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현재는 차량용 레이더와 산업용 레이더밖에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메이저 칩, 아날로그 디바이스, TI, 인피니온, 프리스킬칩, NXP죠. 레이더 칩셋을 다 내놨어요. 심지어 인피니온 24기가는 회로도까지 다 공개했어요. 그렇다 보니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안테나 기술과 신호 처리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이 신호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레이더 칩 동량인데요. 이건 시간 관계에서 생략하고 하겠지만 인피니온 차에서 최근에 나온 24기가, 26기가 레이더 칩이 있습니다. 이거에 차량용 레이더에 쓰다가 지금은 민수용, IoT 센서용으로 다양한 칩 시리즈를 많이 내었고요. 개발 키트까지 다 출시하였고요. 관련 정보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FMCW가 아니고 도플러 정보만 알고 싶다. 타켓의 존재 여부, 타켓의 속도, 타켓이 휴먼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 거는 굳이 이 칩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상담 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5단계로 적어놓은데요. 제가 프로토타입 레이더로 알고리즘을 모두 필드에서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다양한 신호를 좀 넣어야 됩니다. 그거는 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가 기술을 개발하면서 제일 목표는 좋은 기업을 만나서 좋은 상용화를 하는 것인데 제일 힘든 점은 기업을 못 찾겠어요. 수요 기업을. 디스테이 레이더 기술이 있고요. 업체의 보유 기술이 있을 때 레이더 센서라는 기술이 그 제품의 큰 기술일 수도 있지만 작은 센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궁극적으로 저 중간에 저걸 채워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공연구소와 업체는 생각하는 기술의 레벨이 서로 달라요.
당룡의 상용화와 원천 기술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정보 수탁 과제에 공동 수주 가능합니다. 저는 오히려 기업체들이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완료해서 결과물 이전하시면 되고요. 구매 접근급 개발, 개발 완료의 기술 이전 조금 더 개하고요. 가장 뭐 서로 간의 윈윈의 뭐 이런 말 쓰기 좀 그렇지만 안전빵은 선행 기술료를 받고 이런 스펙을 만족해주면 이전을 하겠다 이런 계약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할 수 있는 형태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가 있습니다. 근데 특허라는 것이 레고처럼 딱 띄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후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소스 코드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인베디드를 하니까요. 그 레벨은 시뮬레이트 레벨이냐, 인베디드 C 레벨이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한 구체성에 따라서 그러한 계약 범위는 달라겠지만 그거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디스타 안에 있는 기술 이전 팀과 함께 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질의응답은 기술 상담 때 말씀드리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